네, 안녕하세요. 또갈부 여러분. 네, 저는 베리블루입니다. 오늘은, 또갈부에서 이제 다주택자분들의 모임이 있었어요. 네, 모임이 있었는데, 열채 이상인 분들을, 위주로 오셨는데, 이제 저희가 이제 한 5시간 동안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, 이제 결론은, 어, 부동산만 열심히 하지 말고 이제 취미 생활도 좀 하자. 그래서 골프 좀 하자. 이게 결론인데, 그래도 이제 저희 다주택자분들은 아무래도 투자도 많이 오래 하셨고,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런 순간들을 좀 많이 겪으셨어요. 예, 왜냐면 저희가 1, 2년 안에 10채 이상은 사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. 돈이 뭐 진짜 엄청 많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.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, 뭐 이런 장이 왔구나. 그 대신 이제 전세가 안 맞춰질까봐 아니면, 이게 좀 계속 가격이 내려가니까 좀 스트레스가 받고 힘든 상황인 거지, 이거를 뭐 어떡하냐, 막 큰일 났다, 이렇게 해서 막 던지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예, 저희 회원분들은. 그래서, 일단 다 이제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하시고, 좀 이제,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좀 전세를 내놓고 좀 빼고 계시고, 아니면 이제 공실로 좀, 놔두면서 좀 계속 맞추고 계시고, 뭐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시면서 좀 만났는데, 저희가 이제 만난 거는 이제 좀 스트레스나 이제 그런 거를 같이 혼자 생각하면은 집에 앉아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. 예, 누워 있으면은 뭐 이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와요. 예, 그러면 뭐 잘 멀쩡히 뭐 내년, 내후년에 뭐 들어와야 되고 뭐 전세 맞출 것까지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나고, 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이거 왜 하지,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겠다, 막 이런 생각까지 나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긍정적인, 뭐 솔직히 당장 뭐 대책이 없어요. 저희라고 뭐 저희가 뭐 집을 다 살 수도 없고, 뭐 이게 내놓으면 바로바로 팔리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, 뭐 특급 노하우가 나만, 내 집만 딱 나가는 법이 없거든요. 전국이 지금 다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. 그 대신 이제 마음가짐이라도 이제 어떤 이제 대책을 할지, 좀 아니면 이제 마음가짐이라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, 이제 우리 집은 잘 나갈 것이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좀 마음가짐이라도 좀 허심탄회하게,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. 그래서,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요. 그래서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, 이번 이거는 이제, 저희가 이제 모임을 하더라도 약간 이제 토막 강의식으로 제가 준비를 한 건데,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는, 오신 분들의 시간이 아까우니까, 저는 이제 시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제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들도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자료를 만들어서, 많지는 않지만 좀, 이걸 좀 보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게 길지는 않으니까, 한 2, 30분 안에는 다 끝날 것 같아요.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좀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일단 지금 저희가 전국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. 그런 와중에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하락장과 조정장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하락장도 아니고 전부 다 조정장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보려고 하는데, 그 기준이 뭐냐면 이제 전세가가 떨어지는지, 전세가 아예 안 맞춰지는지, 전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. 그 와중에 공급도 많은지, 그걸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조정장을 좀 보시면요. 조정장에서는 대내외적, 전쟁, 금리 급등, 공급, 전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급한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급매만 팔리는 거죠. 급매만 팔리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인 조정 현상인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. 네, 일시적인 건지 보는데, 그 일시적인 조정 현상이 오려면 공급이 별로 없어야 돼요. 네,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곳들은 경제 분위기가 좋아지거나 규제만 풀리면은 공급이 없으니까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고 추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, 이게 지금 떨어지더라도 지금 전국 분위기는 안 좋아요. 네, 기본 조정장에서 아니면 하락장 두 개 하나인데, 조정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막 금매로 던지고 막 무섭고 두려움에 떨어서 막 이렇게 내던지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,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지는 이제 공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이제 공급을 보면 좋겠죠. 네, 그래서 뒤에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. 하락장은 이 앞에 조정 현상에서, 네, 조정장인 이런 현상 있죠. 이런 현상에서 전세가도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 공급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 지역들이 있어요. 네,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구나 인천 뭐 이런 것들이죠. 네, 그런 곳들은 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뭐 전세가도 좀 계속
안 맞춰지고 뭐 이제 공급도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서 대처를 해 나가신다면 또 이제 다시 좋아지는 게 또 부동산이거든요. 네,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항상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가요. 그래서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게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갔다가 또 궤도를 무한정 내려가진 않거든요. 그럼 다시 또 그 궤도를 타고 올라갑니다. 네,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궤도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또 공급이 없어지면 또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좀 미리미리 좀 대처를 미리 하셔야죠. 네, 조정장보다는 얘네는 좀 이제 금리나 규제만 좀 풀려도 이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좀 살아날 가능성,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이제 하락장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미리 좀 대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대출이라던가 이런 거를 미리 알아보시고 뭐 전세가 이제 만기 대쯤에 이제 미리 좀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현재 부동산 상황은 이제 조정장에서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면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. 그래서 그곳은 공급이 앞으로 부족한 곳이라고 보여집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그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을 좀 찾아봤는데요. 일단 연도별 전국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. 예, 부동산 지인이고요. 일단 올해는 끝났죠. 올해는 끝났는데 올해 말고 내년부터 쭉 볼게요. 2023년도, 2024년도, 2025년도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좀 보시면 이제 2023년도에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이 부족한 곳이에요. 그래서 파란색이 부족하고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적정까지만 딱 보는데 일단 부족한 곳만 볼게요. 이렇게 보시면 내년에는 서울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, 그다음 대전, 전북, 광주가 부족하다고 나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급이 별로 없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전국이 다 분위기가 어디도 안 좋기 때문에 전체 다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제 규제나 뭐 이제 금리가 좀 이제 좀 낮아지고 분위기가 조금만 좋아져도 여기는 이제 추후 반등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서울, 강원도, 대전, 전북, 강주인데요. 이 지역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올해만 해도 2022년도에도 공급이 부족했던 곳이 이 전북이랑 강주죠. 네, 강원도까지. 그래서 이 강원도가 끝까지 살아남다가 요즘 이제 약간 이제 조정 분위기로 왔어요. 강원도까지도. 네, 그래서 전국이 다 하락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강원도나 이제 전북, 강주는 올해도 이제 공급이 수요가 부족했던 곳이고 내년에도 또 부족하다고 나오는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이 세 지역들을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. 서울도 입주는 계속 없는 상태. 네, 그래서 수요보다 입주가 부족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2024년도를 보시면 딱 한 곳만 지금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고 나와요. 그곳은 서울입니다. 서울.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공통점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자면 2023년도, 2024년도, 2025년도 세 연도가 전부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나와요. 네, 그래서 서울이 공급이 부족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서울 근교로도 좀 나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해모르, SK 해모르 부평역에 있는 북에 SK 해모르 있잖아요. 네, 거기는 부평과 부천 같은 경우는 서울의 이제 베드타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서울이랑도 거리도 가깝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안에 못 살면은 이제 그쪽으로도 많이 갑니다. 예?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분들 이제 뭐 갈아타기로는 이럴 때는 정말 좋은 찬스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물론 뭐 다주택자분들 중에서도 돈이 있는 분들, 명의가 있는 분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좋죠.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아파트는 경매에도 좋지만 경매로는 아파트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아파트의 이제 그런 가치를 알고 이 시세를 안다면 이게 경매가보다도 더 싸게 나와 있다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. 네, 그래서 저도 이게 그 다 지역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가 이 가격이 아닌데 왜 묵히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네, 그래서 여기는 사면 분명히 2, 4년 뒤에는 제가 보기에 2년보다는 한 4년까지는 좀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인천이 아직 2024년까지도 공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 2년, 4년까지 돌려서 최고점에 팔면은 정말 괜찮겠다.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도 꼭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기회를 찾아서 또 더 먼 미래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. 네,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23년도, 4년도, 5년도 계속 부족하다고 나옵니다.